안녕하세요. 핫한 가상화폐를 1대1로 비교 분석하는 남자 코인데코인의 류도현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혹은 주변에서도 가상화폐로 돈을 벌거나 잃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실 텐데요.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펜타곤 그래프로 분석하는 코인데코인. 지금부터 채널 고정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교 분석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코인에 대해서 펜타곤 그래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가상화폐는 그 수치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방송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신 거래소의 수치나 코인마켓캡, 플로닉스 등의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화제성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근 3개월간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한때 우스갯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코인이 하락할 때 홀로 상승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이슈를 발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큰 뉴스거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별다른 이슈가 없어 화제성 부분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1점, 이더리움 클래식은 1.6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동률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최저가 891.6달러, 최고가 4073.61달러로 변동률은 457%, 평점은 2.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저가 16.38달러, 최저가 46.13달러로 변동률은 281%, 평점은 4.0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11월 초부터 데이비카드 사용 등의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는 변동률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4억 1,542만 8천 달러로 전체 순위는 6위, 평점은 4.5점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억 3,104만 7천 달러로 전체 순위 9위, 평점 4.2점을 받았습니다. 두 코인 모두 거래량과 총순위 면에서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성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비트코인과 분리됨과 동시에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이후에 당시 거래량 순위로 세계 1위였던 플로닉스에 기습 상장되면서 역시 모든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두 코인 모두 한국 내에 있는 모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성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과 그 시스템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의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우지안이라는 CEO가 지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마인은 중국 내를 비롯한 전체 비트코인 시장의 채굴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캐시는 그 시작부터 채굴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본 베이스가 비트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의 확장성 역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확장성은 2.6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6년에 등장한 이른바 다오 사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다오는 이더리움을 갖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당시 받았던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더리움 재단은 해킹 이전의 시점으로서의 하드포크, 즉 거래 정보를 고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하여 이것에 반대해서 변형되지 않은 블록체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때 해킹 코인이다, 버려진 코인이다 등의 이야기가 무성하긴 하였지만 중국 유저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중국 내에서 사랑받는 코인이 되었고 거래량 역시 지금도 중국 거래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기본 베이스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ERC 토큰 등의 DApp 개발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도메인, 하이브리드, 채굴, EVM 성능 향상 등의 많은 프로젝트를 구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발진의 숫자, 재단의 자금력 등이 현저하게 밀리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퀀텀, 네오 등 다른 코인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면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대형 채굴장이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 내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량 과부하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업데이트 등으로 해결할 경우에 역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코인에 비해서 유지 보수가 쉽고 버그나 보안성이 높은 언어로 변경되어 적용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용화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는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해당 내용은 투자에 대한 절대 지침이 될 수 없으며 투자의 선택은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리한 투자는 언제나 큰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도현이었습니다.